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셀프 개혁 방안을 국회에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지 5달 만입니다. 그러나 5달 만에 내놓은 내용을 보니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증거가 나올 때마다 거짓말을 거듭해온 국정원다웠습니다. 예산 통제, 대공 수사권 이관 등 야당의 핵심 요구 사안은 아예 거론도 안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박주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정원이 만들어서 국회에 내놨다는 이른바 셀프 개혁안, 이에 대한 총평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 셀프 개혁안을 접했을 때 이건 개혁안이 아니라 사실은 후퇴안이다.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폐단과 폐해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떤 면에서 폐단과 폐해가 더 강화된다고 보시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대북 심리전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수행해 왔던 심리전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이런 어떤 그 심리전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인으로 가장해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현행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라는 선언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지난 대선 때 했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예. 먼저 이런 국정원의 정치 개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감시하도록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산 통제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 통제를 통한 국정원 통제를 핵심적인 개혁 방안으로 시민단체나 야당들이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지금도 국회가 잘 통제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만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제받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것이 정보 간의 이런 여러 기관들, 국회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요.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전면적인 출입을 금지하겠다. 전면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시 출입을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상주 시설이나 상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시 출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출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진정성이 전혀 느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걸 뭐 출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해도 사실 출입만 예. 안 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면은 크게 현상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주 시설 없이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면은 정보 수집 활동을 안 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하고 야당들이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떼서 이관을 시키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네. 네, 뭐 듣는 분들께서 아무리 그래도 정보기관에서 좀 정보 수집 활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국내의 문제들은 다양한 단계에서 조직에서 정보 활동 수집을 하고 있죠. 정보 수집 그렇습니다. 활동을. 예, 경찰하고 검찰이 이미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해외 정보 파트와 국내 정보 파트가 합쳐져 있는 정보기관이 별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 정보 선진국들은 전부 다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정원이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를 모두 들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걸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내 정보 기능을 폐지하자가 아니라 국내 정보 기관을 분리 및 이관하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공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지금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도 야당하고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셀프 개혁안에 있어서는. 네. 전혀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대공수사권은 이번에 야당과의 합의문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지금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네. 거의 논의 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두운 전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그렇게 나오면 뭐 특위에서 논의하기가 아예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실제로 지금도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 뭐 그 방법 이런 거 전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네. 아예 합의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정원 현재 폐단과 폐해가 강화되는 부분으로 아까 모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이른바 심리전 활동이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대선 개입, 불법 대선 개입 그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심리전을 벌인 것이다. 뭐 이렇게 쭉 뭐라고 할까요? 입장을 견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좀 얘기한 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언급은 금지한다. 그러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부터 심리전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했던 걸 봐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명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문재인이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떤 정책들 또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합니다. 예. 예,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선거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치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 무수히 쏟아져 나온 국정원 트윗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뭐 각 야당 대선 후보 이름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도 충분히 이 여론 조작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심리전 자체가 법의 근거가 없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를 들면 북한에 동조하는 반헌법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을 동조하는 또는 뭐 북한의 사이트로 보이는 것들의 어떤 게시물들을 퍼나르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법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경우에도요. 대응 심리전이라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보고 있다가 즉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자기가 하든지 네.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통지를 해줘서 해당 아이디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쳐야지 자기가 거기다 대고 직접 일반인인 것을 가장해가지고 여론전을 펼친다는 것, 심리전을 펼친다는 것은 현행 국정원법에 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것이 입법의 불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심리전이라는 작전 부서를 두고 심리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은 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국내 정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법의 불비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입법이 잘 된 건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변호사님 말씀 듣고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 헌법하고 배치되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이 나왔다. 예. 그러면 정보기관 또는 수사권을 가진 특히나 정보기관이라면 그것을 이제 불법으로 보고 예. 수사를 해야죠. 근데 그렇죠. 거기다가 예. 이건 틀렸다라고 논쟁을 하고 이른바 이제 여론 심리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하든지. 예. 그리고 또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라고 할까 딱 잡아채야지 심리전을 그렇죠.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예. 쫓아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인터넷 이용자들나 이런 분들의 사상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 개입 금지와 관련해서 무슨 서약서를 쓰겠다고 하던데요. 예. 사실은 너무 재밌는 발상인데요. 서약서를 쓰면은 당연히 뭔가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네. 사실은 국정원이 2008년 5월에도 비슷한 서약서를 썼었는데 안 지켜졌던 거고요. 네. 항상 대선이 다가오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원장들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서약서를 써가지고 뭔가 실효성을 거두겠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방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008년 5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국정원이 정치 중립 선언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썼지만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국정원장 바뀌면서 빠르게 심리전단을 확충해가지고 정치 개입을 광범위하게 했죠. 전혀 영향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좀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부당명령 심사 청구 센터를 두겠다. 또 준법 통제처를 두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부서가 전부 다 국정원 내부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 논리, 특히 이 상명하복의 강력한 그 질서, 이런 어떤 위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들이 개설이 된다고 해서 시정이 이루어진다, 바르게 고쳐진다, 또는 통제가 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바깥에 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이런 데 둔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부에 두는 것으로는 그 실효성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부당명령 심사 청구 센터라는 것이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그렇습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신고하라는 거죠. 이른바 소원 수리를 하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그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어떤 국정원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내부 문화를 놓고 봤을 때 전혀
제대로 된 어떤 작동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준법통제처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여기에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던데, 예, 그 사람들이 국정원 외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사실 뭐 지금 보면은 국정원에서 변호사로 구성돼가지고 하나의 센터를 만든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외부의 어떤 그런 자문위원처럼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러 나오거나 할 때 보면 변호사들이 국정원 소속 변호사들이 나와요. 근데 네. 뭐 변호사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내부의 어떤 기능적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모습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뭐 변호사 이전에 국정원 직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형태의 것으로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국회에 의한 통제라든지 외부 통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어떤 주장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사무처장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